저는 일단 다 아니까 뭐 따로 소개 뭐 안 해도 되겠죠? 예. 뭘 해. 예, 반갑습니다. 예. 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돌파구 설명 들었죠?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지금 두 분은 아실 텐데 저희가 돌파구라는 걸로 강사 양성 과정을 한번 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미나를 좀 한 80명 왔었죠? 80명 오게끔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한 4회 정도 거쳐서 이제 집중 심화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전체 그 과정은 다른 팀에서 했었고, 저는 이제 옵저버로서 이제 참가하다가, 저희는 제가 혼자 이제 개인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번 그냥 하는 건데, 9회 일을 더하는 시간이라고요. 세 번씩 흉내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흉내낸 겁니다, 그냥. 흉내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구라는 숫자를 좋아해요. 구라는 숫자를. 그래서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준비하는 숫자다라는 해서 9에서 의미가 많기 때문에 돌파구도 끝도 9인 것 같고 해서 이제 저의 이제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라 그러면서 이제 돌파구라고 소개를 한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는 이제 농업인 강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80%가 농업인 강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귀농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농촌에 대한 컨설팅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예당농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한테 이제 교육받던 교육생분이시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고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짜 너무 반갑고요. 그래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모든 건 돌파구고 이 만든 취지는 뭐냐면은 원래는 강사 양성 과정이라는 거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저는 프로 강사가 아니라 제 경험상 말씀드리면 저는 이 강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약간 좀 저랑 상관없게 변질이 좀 됐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과정도 뭐냐면은요. 프로 강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준비 기간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거기에 또 우리가 완전 올인할 수도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 생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통해서 그런 준비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게 큰 취지였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다 힘들어요. 뭐 녹록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요즘에 이제 사람들 수명도 연장도 길어졌고 생각만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더 표현을 하자면은 진짜 뭐에 바를 때까지 산답니다. 예? 그렇게까지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 살고 또 시니어 창업 뭐 어떤 제2의 뭐 인생 뭐 이렇게 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찾았어요. 약간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음번에 또 저희가 이제 모임이 준비가 되겠지만 각자 나의 돌파구라든가 인생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서로 토론하고 또 저희가 이제 책도 읽을 건데 책도 읽으면서 어떤 방향을 잡고 이런 시간으로 아주 어떤 저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가볍게 모을 수 있는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면서 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은 우연히 만났어요. 되게 제가 일을 벌릴까 말릴까 계속 일은 들어오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우연찮게 한번 그냥 온라인상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럴 분이 좀 필요합니다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다른 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님을 올해 4월에 만났나요? 2월 말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거의 몇만 킬로 떴을걸요, 같이? 몇만 킬로? 제가 상반기에만 지금 5만 5천인가 뛰었어요. 상반기에만. 6월 달까지 5만 5천 원이면 지구 한 바퀴 하고 좀 더 돈 거거든요. 징글징글하게 운전하니까 운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제가 실장님하고 다닌 것도 한 15,000, 2만 원 될걸요, 거의? 그러니까 그때 만나가지고 제가 막 일이 막 필요했고 했는데 너무 호흡이 잘 맞았어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셨다라는 거죠. 제가 툭 던졌는데 툭 물더라고요, 또. 그래서 지금 강의도 하시고 또 컨설팅도 몇 건 같이 하려고 했으나 약간 좀 이제 준비가 안 돼서 못하겠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것도 요 안에서 좀 찾고 싶어요. 이 멤버 안에서. 사실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저는 조직 생활하다가 이제 프리랜서가 됐거든요. 첫 번째 이 조직에 대해서 너무 긴 게 많아서 좀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혼자 죄송하지만 독고다이로 좀 뛰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이 벌린다는 자체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저는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을 뿐인데, 계속 어쨌든 간에 둘이 만나서 일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다 보는데, 저희 다른 팀원이 있는데 또, 뭐, 4건인가, 5건인가 계약을 했대요. 수의 계약으로. 근데 이제, 수의 계약이라는 게 이제 2천만 원 미만짜리 계약을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계약을 하려면 법인체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법인을 3개 갖고 있거든요, 저희가 회사가. 근데 법인 2개를 더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나보고 좀 친한 사람 누구 있냐고, 그 회사 중에 좀 믿을 만한 사람. 선생님이 그러고 있는 상황이면서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인력 풀도 저는 이렇게 안에서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잘 호응이 많다 하면은 일을 이제 벌려야죠. 지금 진짜 내가 안 벌린 거, 그래서 앞으로 일을 많이 벌리면 들도 같이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면은요, 굉장히 제가 현재 마음에 들고 있는 문구입니다. 구에 일을 더하는 신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뭐냐면, 생각을 하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사람이 생각이 바뀌려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 살면서 다른 사람 얘기 별로 안 들을걸요? 교육장에 와서도 그 강사 말을 잘 안 듣는데, 현실이. 살면서 안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는 서로 각자 좀 자기 얘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우울한 얘기 할게요. 우울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현실 인식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제가 자료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OECD 34개국 중에요. 대한민국이 1등이 많습니다. 1등이 많아요. 노인 빈곤율 1위, 자살률 1위. 참 암울한 얘기죠. 청년 실업률 6위, 행복지수는 34개국 중에 32위. 거의 다 꼴찌죠, 꼴찌. 그런데 또 혹시 아십니까? 드디어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지른 1위가 있어요. OECD 지수 중에. 혹시 뭔지 아세요? 에? 고령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년에 뭘 이겼냐면은 소득 대비 명품 구입률 1위를 드디어 일본을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일본이 1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드디어 우리가 못 이기고 있던 1등을 뺏어왔어요. 수입 대비 명품 구입률 1위. 근데 이게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요, 여러분. 명품은 사람이 왜 구입하는지 아세요, 혹시? 맞아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구입한대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죠. 내 자체가 명품인 사람들은요, 굳이 명품백을 안 산답니다. 근데 자존감이 떨어질수록 명품 구입합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1등 했어요. 축하할 일이죠. 일본을 이겼답니다. 그렇게 지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률도 높아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1.12명이래요. 출산율이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랍니다. 몇 등까지 안 돼. 최하위래요, 그냥. 1.12명.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2040년인가 자료 봤더니 1인당 젊은 청년층이 부양하는 노인이 4명이라나 3명 반이라나. 이런 지금 암울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불행한 일. 또 흔히 듣는 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많이 듣는 말. IMF보다 더 불황인 것 같대요. 많이 들으시죠? 진짜 IMF보다 더 불황인 것 같대요. 지금. 저출산율 고령화 나오죠? 그 다음에 100세 시대. 이것도 우울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강의하면서 많이 쓰는 얘기인데 죽고 싶어도 이제 못 죽어요. 하도 방부제를 많이 먹어서 사람이 죽지도 않는답니다. 이론적으로 147까지 산대요. 징글징글하죠. 예. 징글징글하죠. 근데 그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은 은퇴 연령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은퇴하고 뭐 할 거냐 이거죠. 3포 세대가 뭔지 아시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젊은이들이. 근데 5포 세대는 뭔지 아세요? 결혼,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집을 포기하는 게 5포 세대래요. 5개를 포기한다. 근데 이 젊은 층들이 이러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10년도, 20년도 심하라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불행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청년 실업률이 11.1%인데 나라가 발표한 거니까요, 훨씬 높습니다. 나라는 단기 계약자라든가 계약직, 알바까지 다 이제 넣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업률은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개인 파산률이 50대 이상이 30.5%래요. 2013년도 자료를 봤더니. 자영업 기준. 개인 파산률 10명 중에 30명이 50대 이상이면 여러분 돈을 한창 많이 쓸 때예요. 애들이 대학생들 때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가슴 아픈 현실이죠. 또 이제 직장인들의 현실을 봤어요, 제가 한번. 직장인들의 현실을. 이직하는 추세가 평균 3번에서 5번을 직장을 옮긴답니다. 그런데 전체 통계 자료를 봤더니 평균 이직 횟수가 9번이래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예 이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업 임원 될 확률이 2% 내외. 그러니까 2%가 누구냐면요. 잘난 사람들끼리 2%입니다. 삼성에서의 2%예요. 잘난 사람들끼리. 그중에 2%니까 거의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50을 못 넘긴다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왜? 50을 넘기려면 임원이 돼야 되는데 임원 될 확률이 2% 내외래요. 2%. 그러니까 대기업 다닌다고 여러분 좋아할 것도 아닙니다. 50살 이전에 다 나와야 돼요. 나왔는들 뭐 하겠냐고 사람들. 특히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평균 은퇴 연령이 54시래입니다.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30년은 경제활동을 해야 돼요. 이 나이에 끝나서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죠. 내가 보면 지금 이제 10년 뒤면은 거의 54시 되거든요. 우리 43이니까. 그러면은 그들은 30년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할까 이거죠. 뭐 할까. 잠이 안 와요.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잠이 안 와요. 잠. 제가 이런 거를 2008년도에 느꼈거든요. 사실 이 자료를. 은퇴 이후 경제활동이 필요한 시간을 30년 이상을 해야 됩니다. 건강하죠. 요즘 60세가 여러분 작년 뭐 그냥 청년 그러지 청년. 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짜 내가 볼 때는 프랑스 개구리 요리 신세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냥 무덤덤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데 아무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자꾸 우울한 말씀 드리는데요. 근로자가 직장만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조사해봤더니 서울 기준으로요. 연봉 1억 3천만 원짜리 4년이 혹시 1억 3천만 원 여기 계세요 여기? 혹시 나 1억 3천만 원 버는 사람. 예당 농부 안 버세요 1억 3천? 예? 예, 그러니까 그래봤자 서울에 4년 1개월 걸린대요. 4년 1개월. 연봉 6천만 원 사람이 9년 5개월 걸린답니다. 그럼요. 안 썼을 때. 그런데 2천만 원은 30년 8개월 걸린대요. 불가능하겠죠? 근데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선전도 있잖아.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다. 이게 2013년 통계청 자료예요. 통계청 자료. 저도 집이 없어요. 사실 지금. 그러면은 직장인들 말고 자영업자는 좀 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제가 자영업자를 한번 조사해요. 참고로 저의 전공은 원래 뭐냐면 저는 전문이 창업이랑 프랜차이즈 쪽이에요. 저는 원래. 근데 이 현실을 잘 알고 있는데 전체 노동인구의 30% 600만 이상이 자영업자랍니다. 1위, 전 세계 1위. 보통 10에서 15%래요. 평균. 근데 우리는 30%가 넘어요. 그만큼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직장에서. 자영업자의 50% 이상이 3년 이내에 폐업 망한다라는 거죠. 문을 닫는다라는 겁니다. 더 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현장에서 느낀 제 감정을 말씀드리면 더 심해요. 자영업자 10명 중 2명만이 현상 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유지하냐? 50%가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업하지 마세요. 그때. 저는 원래 창업 전문가인데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저는 무조건 말립니다. 저희 처제가 창업하겠대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창업하시면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니까 창업하겠다. 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제가 창업으로 3번을 망해본 사람이에요. 창업 안 됩니다. 창업하면 잃는 거 3가지가 퇴직금, 아파트, 마누라래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그러니까 혹시 남편분들 창업한다고 그러면은 얘기하세요. 나랑 헤어질 각오하고 하라고. 네, 그럼 다시금 아마 생각하고 얼씨구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창업을? 네. 네? 네, 억지로 막 시켜봐. 이게 우리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 창업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성공 창업은 누구만 한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창업은 요즘에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래요. 요즘 뭐 하면 돈 버냐고요. 제가 그럽니다. 알면 내가 한다. 그렇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하여튼 저 불행한 현실인데 제가요 2008년도에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이 영상을 우연찮게 봤어요. 한번 볼래요? 이게 들리시나요?
슬프죠? 제가 이거 2008년도 때 갔어요. 2008년도에. 근데 지금도 뭐 교육대 잠깐 보는데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남 일이 아니에요. 당장에 우리 부모님 일이고 우리 일인 것 같더라고요. 200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2000년도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2003년도에 나옵니다. 나와서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근데 사업을 세 번 했는데 다 세 번 다 망했어요. 맨 마지막 망할 때가 2008년도예요.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제가 별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사실은 여러분 세 번 망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 번 망하면요 회복이 느려요. 사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너무 힘들 때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때. 제가 한 1년 반을 헤맸거든요. 1년 반을. 그래서 막 하여튼 헤맸어요. 방향성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고는 뜨끔하더라고요. 뜨끔. 그래서 보면 나에게 정확한 현실을 알게 돼. 이러면 안 되겠다. 내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우리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돌파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원래 하던 쪽이 이제 창업 쪽인데 이제 음식 쪽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식 쪽 관련된 뭐 세미나 이런 뭐 강의, 토론, 모임을 한 달에 거의 한 20일은 간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알고 싶어. 누가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그때 뭐 맛집 탐문회도 막 했던 거고 막 내가 총무를 다 맡았어요. 총무를. 알고 싶어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외식업으로 전향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어요, 사실은. 제가 치킨집도 망해봤고요. 주점도 망해봤고요. PC방 사업도 망해봤고요. 예? 지금 빚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몇십억에서 지금 1단위로 줄였어요, 억 단위로. 줄였습니다. 나이도 집이 빚이 몇 억이 있어요, 몇 억. 그러니까 앞이 상이 안 보였죠.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죽으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제가요. 근데 딱 이게 안 되니까 주위 사람들이 멀어지면서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요걸 보면서 제가 마음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당장에 우리 부모님 일일 수도 있고 당장에 내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해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찾고 있지만. 슬픈 얘기죠. 뒤에 보면은요. 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스포하지 마시고. 이게 A4지인데 여기다 연필로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최대한 원에 가깝게 그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 연필로 최대한 원을 가깝게 그리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연필하고 A4지 주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요, 연필로 동그라미를 그려요. 그립니다. 근데 동그라미 잘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콤파스 아시죠? 콤파스. 요 컴퓨터 뼈 있는 데를 딱 대고는요, 종이를 돌리면은 거의 원에 가깝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영상을 보고 내 생활을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너무 나태해졌고 자만했고 술 좋아하고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서 첫 번째 바꾼 게 뭐냐면 생각을 좀 바꾸자.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가지고는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했어요. 거기에 나온 책이에요. 이 책에. 원을 그리는 방법은 우리는 이렇게 연필로 그리는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단순한 생각을 한다. 방법은 A4지를 돌리는 방법도 있다. 전 지금 배우는 건 아니겠지만 이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딱 뭐가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더라고요.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왜 우리는 굳이 맨날 연필로 그리는 방법만 했을까?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반대로 해보니까 진짜 A4지를 돌리면은 원에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저는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혹시 일신후 일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불교 용어인데 항상 깨어 있으라는 얘기래요. 깨어 있어라. 우리 진짜 눈 감으면 코 베간다는 말이 맞아요, 사실은요. 항상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2008년도 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태국까지 사업을 굉장히 영역을 넓혔던 사람인데 태국에 한 1년 갔다 보니까 제 사업자 다 쫄딱 망했어요. 누가 장난을 쳐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잘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상상 이상은 돈 잘 됐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강남의 타워 팰리스라고 그러나요? 비싼 아파트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 직장이 도곡동이었으니까 그걸로 이제 출퇴근하면서 뭐 했냐면은 조금 있으면 저거 하나 사겠지 뭐 이 정도로 제가 사업을 했어요.
네. 아, 많이 하여튼 돈 벌었어요, 제가. 벌었는데, 그걸 이제 1년 동안 태워 갔다 오면서 다 까먹고, 갔다 왔더니, 서울에 있던 사업체 두 개가 다 망가졌고, 법인체가. 그래서 그걸 한 1년 반 동안 정리하고, 딱 빚잔치 하니까 한 2,500 남더라고요. 그걸로 차 산 거예요, 아버지. 차 사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나오고는 또 방황을 한 거죠, 1년 반 동안. 제가 요걸 바꿨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떤 우연한 게 책을 읽고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중요한 일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급한 일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덜 중요하고, 여기로 갈수록 덜 급한 일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먼저 하냐 그러면은 1번을 먼저 합니다. 1번을 먼저 해요. 1번을. 중요하고 급한 일 먼저 안 하세요? 모든 일의 순서인데 모든 사람들이 1번을 먼저 해. 근데 요거는 모든 사람이 하는데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 봤더니요. 이 다음에 차이가 나요. 덜 중요하고 덜 급한 일, 요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2번을 먼저 하고 어떤 사람은 3번을 먼저 합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은 저는요. 요 일을 먼저 했어요. 1번을. 그 다음에 저는 2번 일을 먼저 했어요. 급하지 않지만, 아니,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을 저는 먼저 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3번을 먼저 해야 성공을 한대요. 중요하면서 덜 급한 일. 거기서 제시하는 게 이게 독서래요, 독서. 독서. 그때부터 책을 무지 읽습니다. 근데 책 안에 답이 있다는 말이 맞아요. 전 지금 제가 강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나름대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진짜. 지금도 많이 읽고 있고요. 그래서 3번이 뭐냐면은 이제 뭐 계획 잡고 비전 잡고 커넥트 방향은 이런 거. 내가 오늘 계획 안 잡는다고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거든요. 맞죠? 우리 강의 듣다가 전화 받으러 나가는 거는 왜 나가요? 전화 받는 게 급하니까. 이 강의가 덜 중요하고. 그리고 맨날 해가지고는 카톡, 이 카톡질, 그러죠? 카톡 하는 거 급하거든. 막 카톡 울리니까.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거든요. 급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잡고 비 잡고 저의 방향을 잡는 일을 합니다. 계획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는데 저는 이 방향 잡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방향 잡는 일. 제가 방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내가 뭐가 될까 앞으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컨설턴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망해봤으니까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식업이라든가 프랜차이즈 본사 본부 창업해주고 하는 이제 컨설팅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2009년도 말 10년도쯤에. 근데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했어요, 제가 또 그리고. 그러다가 컨설팅 하다 보니까 좀 강의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강의 몇 번 했어요. 하다 보니까 강의도 좀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2012년도쯤에 누구를 만납니다, 제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은 당신이 강의하는 내용을 자기랑 같이 딴 데서 한번 해보자라는 저한테 이제 요청을 해요. 그 내가 뭐예요? 그랬더니 농업인들이 이제 뭐 이렇게 강의하고 지자체 사업단, 뭐 공무원 하는 강의래요. 그 내가 얼마 줘요? 그랬죠. 돈이 중요하니까. 근데 돈은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남아 도니까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방향이 딱 잡힌 겁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한 3년치 한번 심심해가지고는 그 엑셀로 통계내는 거 제가 지금 재밌어 하거든요. 내봤더니 1년에 한 220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강의를. 1년에. 그러니까 220에서 250회 사이. 220, 250 사이. 대충 돈은 나오시겠죠, 얼마인지. 지금 제가 오늘도 문경 갔다 왔는데, 문경에서 가서 3시간 짧게 하고는 한 80만 원 벌고 왔어요. 그리고, 7월 달에 현재 입금된 거 확인하니까 1,300. 강사로만. 돈도 되죠. 근데 내가 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강의를 하면서 뭘 얻게 됐냐면요. 첫 번째, 저는 원래 자신감이 많던 사람인데,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더 자신감. 이게 무서울 게 없어, 겁나는 게. 예, 진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일 큰 게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건 나한테 50%밖에 내 거가 안 돼요. 그런데 남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80%가 내 거가 됩니다. 강의를 하면은. 근데 컨설팅을 하면은 120%가 내 거가 되더라고요. 이건 제가 터득한 거예요. 해보니까. 저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아까 전에 뭐 석사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석사를 1학기 하고 포기했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과감하게. 근데 할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되면은. 올해 별로 내가 일을 좀 줄이고 하려는데 일이 더 많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는
내 거를 시킨 걸, 그러니까 책을 읽든 간에 누구한테 배우고 느낀 거를 내 거화 시키는 거에 이 강사가 너무나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객이 전도돼서 프랜차이즈나 창업 일은 거의 안 합니다. 지금은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거의 강의로만 먹고 사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죠. 직장 생활할 때는 휴가를 한 번을 안 갔어요. 저는 휴가를. 우리 와이프가 휴가 저런 버린지 아십니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야, 나중에 갈게. 돈 벌며. 돈 안 벌려요.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거짓말을. 근데 강사 생활 4년 하면서 제주도 2번, 부산 2번, 강원도는 수도 없이 가고요. 이 바쁜데도요. 내 생활이 있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내 하고 싶은 말 다 가져가서. 사실 싫어하는 지자체 많아요. 예산도 내가 못 가는 게 뭐냐면 못 가는 건 아니죠. 내가 쓴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안 부르잖아. 안 가 나도. 그 예산은 안 부르잖아 지금 나를. 그리고 엊그저께 화성하면 또 사고치고. 아니 교육 시간이었는데 15분 동안 잡담을 하고는 옥수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선생님? 그 내가 막 지랄을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근데 한 사람이 버럭 성질 내길래 강의 안 하고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럽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도 문경 갔다 왔지만 작년에 문경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얘기했어요. 정치 얘기 좀. 나 박근혜가 싫다고. 세상이 웃긴다고. 근데 한 명이 왜 경상도 사람이잖아요. 또. 왜 박근혜 욕하니? 훅 나가버리더라고요. 나가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저는 강사된 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강사된 거예요. 사실은. 뭐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강사를 하면서 너무나 지금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생활적으로도 만족은 해요. 근데 앞으로 더 많이 저는 발전을 할 겁니다. 이 돌파구를 왜 만들었냐면요. 제가 현재 대학생들이나 1인 창업가들을 만나면은 요와 비슷한 강의를 해요. 그래서 허황된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강사로 돈 버는 거 뭐 이런 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 공무원, 저희 형님 공무원이에요. 집안에 돈 없습니다. 전 둘째로 태어났고요. 그냥 변변치 않은 대학 나왔고요. 그리고 미천 하나 없었어요. 벌리기는 좋아했고 다 망해먹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15년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한 4년 동안 변화가 되면서 너무나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그래요. 이런 말 하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 친구한테 야 군대 2년 금방 가. 그럼 뭐라 그래? 너 치는 갔다 왔으니까 저러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갔다 오면 별거 아니죠.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어떻게 아까 성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서 어떻게 왔는지를요. 제 얘기를 공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 같은 좀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요? 환희를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3년 전, 4년 전만 해도요, 지질이 궁상이었다니까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요,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술에 쪄들어 살았고요. 술을 좋아하니까. 친구 만나면은 없는 돈만 썼죠. 예? 뭐 이런 거 신경도 하나도 안 썼습니다. 우리 아이도 7살 때 데리고 왔어요. 다 부모님이 길러주셨어요. 이 강사 생활하면서 내가 애를 데리고 왔고요. 지금 집도 옮겼고 또 감사하게도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라고 당첨이 됐네 또. 네, 그래서 거기도 2018년도에 이사 갑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어저께 넣었어요. 이 강사 생활하면서 아니 뭐 박출류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어떻게 위안을 삼냐면 그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근데 저는 정확히 방향을 잡은 게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못 벌어와도 일을 손에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우리 애엄마가 그 하나는 인정을 해줘요. 네가 돈을 안 벌어갖고는 술은 먹었지만 일을 한 것 같더라 네가 계속.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저랑 같이 이제 앞으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오늘은 이제 스타트니까 이렇게 막 장황한 얘기를 하지만 이런 얘기 사실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 이런 얘기 자기가 하면서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공유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을 바꿔봤어요. 여러분들도 이 3번 일 많이 해보고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제가요 흥청망청 썼어요 사실은. 한 12시간 14시간을 자고 눈 깨어있으면은 친구 만나서 술 먹고 신세 한탄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영상을 보고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서 시간도 이렇게 바꿔서 한번 했습니다. 항상 저는 일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요. 10시간 한다고 일 잘 되는 것 같죠? 그 거짓말입니다. 직장인들 일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몰입하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된대요. 그중에 2시간은 인터넷 서핑한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몸만 상해요. 저는 굉장히 내가 주어진 일에 돈 버는 일을 열심히 하고요. 항상 2시간은 현재도 내 개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은
자기 전에요, 고해성사를 합니다. 아, 오늘 강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늘 그 만난 사람들이 왜 좋게 말을 못했을까? 항상 그래서 다음날 할 때는 해야지로 꼭 메모하고, 메모리 시키고, 메모하고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7대 2대 1로 항상 시간을 나눠 쓰는 걸 생활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농업인들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허리병 생기고 관절염밖에 더 와요. 돈 번 거 다 약으로 씁니다, 약으로. 미련한 짓이에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눠 써보세요, 10시간을. 오늘 이제 우리 저기 이은정 씨요? 우리 이은정 씨도 왔는데, 아까 저는 그 말 듣고는요, 방향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했고, 저는 원래 조직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조직이 최우선이었어요. 가정보다도. 근데 조직에서 쓴맛을 너무 많이 봤죠.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은, 직장인으로 살까, 직업인으로 살까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직업인을 선택했어요. 왜? 직장 열심히 다녀봤자 사장만 돈 벌지 나는 돈 못 벌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진짜 집안을 제가 팽개치고 일을 했는데요. 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인, 프리랜서로 전향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이렇게 풀 뛰는 거 보면은 옛날 회사 직원들은요, 이해를 못 해요. 저는 팀플레이를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네가 어떻게 혼자 일을 하네요. 저는 혼자 일을 못 견뎌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혼자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팀플레이가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 직업인으로 사는 게 앞으로 향후 은퇴하더라도 30년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비전이. 그래서 저는 직업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지식노동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들도 지식노동자가 되면 좋겠어요. 직장생활, 아까 봤죠? 이직률 9번. 평균 쉬운 4시면 나와야 돼요. 직업인. 저는 소모임, 인터넷 이런 걸 되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 업을 바꾸는 것도요, 모임에 무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얻었거든요, 정보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세상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옛날처럼 정보를 얻고 싶은 말씀은 다 얻을 수가 있어요. 너무 나만 아니까, 정보가. 정보가 많아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나요? 하지만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되더라고. 그래서 소모임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총무를 3개 했어요, 3개. 총무 해보셨죠? 그 3개 못해요. 맨날 욕만 먹고 내 돈 다 쓰고. 이러고 제가 3개를 했어요. 딱 2년 동안. 우리 마탐도 제가 2년 동안 총무했습니다. 총대 메고. 버스 불러서 막, 그때 갔었잖아. 우리 어디 갔었죠, 여기. 소양강도 막 가고 그랬어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내가 그 문화를 모르니까, 누가 안 알려주니까, 총무하면서 배운 거죠, 이거. 그래서 우리 이 돌파구 소모임도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의 변화에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근데 그게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 주위에 사람들, 친구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가 한 1년 반, 이 정도 했거든요. 전향하기 위해서 했더니, 지금은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별한 일을 자꾸 하려고 맘먹지 마시고, 그러면 거의 되는 거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상처만 깊어지더라고요. 자괴감에 빠지고. 근데 할 수 있는 일 중에, 특히 남이 안 하는 일을 해보면은 조금 더 만족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데이트 해야 되는데, 여기 남자친구한테 우리 데이트하지 말고 도서실 가서 책 읽자. 이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끼리 파티하는데 나 책 읽으러 갈래. 그럼 왕따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필요해요. 남이 안 하는 거 해야지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가끔 제가 남이 안 하는 걸 해요. 나 혼자서. 제가 아까 왜 음악을 물어봤냐면요. 제가 요즘 음악에 관련 좀 심취한 게 있어요, 제가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느낀 게 있어요. 야, 음악하는 사람 머리 진짜 좋아야겠더라고요. 어우, 진짜 이 음계가요, 상상을 초월해. 이해가 잘 안 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나보고, 너 수학 못했지?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수학을 잘해야 음악도 잘한대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네.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분 나 수학을 잘해야 이걸 잘한다. 옛날에 수학 공부 잘할 걸. 아, 실행에 옮겨라. 그리고 제가 계획을 잡습니다. 제가 계획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입에 달고 살아요, 집에서도. 플랜 A, B, C. 우리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름이 플랜이야. 뭐 못하잖아요, 그래요. 너는 플랜이 없다고, 플랜 A, B, C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항상 플랜 A, B, C가 있어요. 저는 오늘도 여기 와서 상상을 하고 왔어요. 운전하고 오면서 문양에서. 사람이 10명 넘으면 내가 B를 해야지, 플랜. 10명 미만이니까 지금 A 한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 사실은 더 많이 했으면 내가 플랜 C가 또 있어요, 사실 저 안에. 이런 구상을 하고 다녀요.
언제든지. 만약에 내가 지방에 당일 가잖아요? 경상도를 간다. 그럼 플랜 C를 합니다. 독하게 맘먹어야지. 교성도가 힘들어요, 원래. 네, 그리고 강원도 가면 순해요. 그러면 플랜 C 해야지. 하게 다 있어요, 저한테는. 계획이.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제가 이렇게 바꿉니다. 항상 저는 계획 있게 살고. 그리고 목표라는 거는 제가 10년 대 목표가 귀촌이고, 5년 안에 책을 3권 쓰는 게 목표예요. 5년 안에. 그리고, 8년 차 되는 때 제가 나름대로 박사 학위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석사를 1개월 만에, 1학기 만에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같은 10년 안에는 제가 박사 학위를 받아보는 것도 이제 목표로 잡았고.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뭐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은요, 아시는 분이 그래요. 돈 없고 백 없는 사람이 성공하려면은요, 창조적인 정신밖에 필요 없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창의가 뭐냐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말을 했어요, 저한테. 갈등을 피하지 말고 갈등을 해결하면은 창의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여러분, 갈등의 갈이 갈자가 칡갈자와 등나무 등자에 같이 이렇게 부딪혀요, 이렇게. 그래서 갈등이라는 말을 하는데, 갈등은 여러분, 살면서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를 피하려고 하지 말래요. 갈등은 해결하는 거래요. 그러면 그 해결하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온대요. 그래서 내가 책을 읽어봤더니 창의력이 우리 인류에 도입된 게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1900년대에 공군 조종사가요. 남의 영토에 불시착을 합니다. 근데 꼭 살아오는 사람만 살아온대요. 그래서 그걸 미국이 밝혀내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했더니 적지에 가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오는 공군 조종기 헬기 조종사는요. 살아오지 못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창의력이 중요한 거예요. 딱 맞잖아요, 말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공부시키고 뭐 할 때요. 야, 너 창의적인 인재가 돼. 이렇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드리면 돼요. 창의력이 원래 어디서 왔냐면 옛날에 공군에서 왔다 가서 공군이 적지에 들어갔을 때 살아나오는 생존 확률이 높은 사람이 창의력이 많더라. 그래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때는요, 창의력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어려움에 닥치면은 창의력이 높은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그거를 갈등을 해결하면은 그 능력이 생긴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갈등을 요즘에 거의 즐깁니다. 재밌어요. 굉장히. 그리고 별거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너무 내가 자신감이 강해진 것 같아요. 큰일 났어. 우리 와이프 좀 말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갈등은 여러분 해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창의적인 생각에서 갈등을 저는 굉장히 별로 겁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소통을. 그러니까 모임도 많이 했고 뭐 블로그나 SNS도 뭐 많이는 안 하지만 했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좀 얻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소통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세 번째는요. 네트워크. 여러분 그 다단계 네트워크 상상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거 네트워크입니다. 나가 아니 같이 하는 파트너십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우리 박정우 시장님이 저랑 현재 파트너예요, 파트너. 제가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를 직원으로 뽑고 직원으로 같이 일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으로 합시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집시다. 내가 이 말을 했다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요. 네트워크로 영역을 넓히는 게 훨씬 더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사업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옛날에 왜 실패했냐면요. 사업 되기 전에 직원부터 뽑았어요. 직원부터. 그러니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걸 실패했는데도 또 사업체를 만드니까 내가 또 직원을 뽑고 있더라고. 그리고 강남에 왜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1, 2층짜리 그 비싼 월세 600만 원 내고 내가 왜 사무실을 왜 얻냐고. 인테리어 3천만 원으로 싹 하고. 그래 그럼 뭐 할까? 손가락 빨았다니까요, 제가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는 팀플레이보다도 파트너십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잘 되면은 서로 간으로 파트너십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도움 줄 수 있는 식으로. 참 이게 식상한 얘기인데 제 경험상 이게 나온 말인데요. 진짜 부지런하고 건강해야겠더라고요. 저희 강사들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조둥아리랑 무릎만 성하면 다 다녀요. 별로 우리는 원가가 안 드는 직업입니다. 저희는 이 떠들면 되니까. 근데 건강해야 돼요. 제가 강의가 힘들 때는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역시 몸이 힘들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오늘도 한 3시간, 4시간 떠들고 왔지만 굉장히 오면서 즐거웠어요. 이런 모임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리고 제일 많이 바뀐 게 강사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맨날 비판만 하고 내가 힘드니까.
세상 맨날 나쁜 것만 보고 낮에 지나가는데 뚜껑 없는 오픈카 타고 젊은이가 가잖아요. 근데 뭐라는지 아세요? 저 부르주아 새끼 저거 부모 잘 만나서 서지를 한다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부럽다. 나도 저런 생활 해야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마음이. 아 진짜 그랬어요. 좀만 애들 뭐 어디 백화점 나는 우리 와이프를 백화점을 간 적이 없어. 지금은 다녀요. 왜 안 갈게요? 저런 건 부르주아나 하는 짓이야. 저 공산당 저건 뭐야? 저거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지금은 백화점도 자주 가요. 가니까 좋더만요, 백화점. 그리고 저는 옷도요,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옷이요, 동대문 패션이에요, 다. 저는 신발을요, 3만 원 이상짜리 사본 적이 없습니다. 양복도요, 두 벌에 30만 원 정도. 근데 깨끗하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와이프는 그걸 싫어해요. 남자들 쓰니까 좀 사래요. 솔직히 말해, 다 흩어졌어요, 이게. 근데 내가 깨끗이 빨아서 입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사실 변한 거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근데, 옷이랑 신발은 좋은 걸 입어보니까 좋더라고, 또. 또 좋은 걸 사고 싶어, 또 사람이 간사해지더라고. 하여튼, 이 긍정적인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삶이 굉장히 지금 행복해요. 힘든 들지만. 요즘 약간 지쳐있어요, 약간 요즘에. 올해가 좀 지쳐요, 지금 제가 일이 지금. 어떤 분이 이 얘기 하더라고요. 닭장 속에서 장닭으로 살지 말고, 들판에서 병아리로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꾸겨지래, 좀 꾸겨지래. 너는 너무 반듯했대, 그동안. 저한테는 원래요, 어떤 제 별명이 뭐냐면 제가 싸움닭이에요. 싸움닭 별명이 지나다닐 때. 하도 싸움을 잘하고 맨날 싸우니까 거래처랑. 그리고 나한테 지금이야 머리 파마했죠. 옛날에는 스포츠 머리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제가 살이 찐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요, 56kg.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56kg의 스포츠 머리에 말랐지, 말은 재수없게 하지. 얼마나 싫었겠냐고,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때는. 팀원들이 나를 왜 싫어하나. 그래서 직장을 나오면은 항상 상사가 뭐랬냐면은 참 저놈은 일은 잘하는데 점점점. 난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맨 처음에. 일만 잘하면 되지, 직장에서. 참 쟤는 일은 잘하는데 점점점. 이제는 내가 알겠더라고. 나 진짜 바보였구나, 그때. 좀 살갑게 좀 하고 서로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잘났으니까 막 혼자 막 말라가지고 이런 놈이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 제가 나름대로도 회사에 본부장까지 갔어요. 한 직원 한 400명 있는 회사에서. 그 밑에 부서들 직원들이 얼마나 재수없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이제는 이제 재수 없어 이제.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 인생의 돌파구는 뭐냐면은요. 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돌파구? 잘 모르시겠어요? 뭔 것 같아 내 인생의 돌파구가? 관심 없어? 제 인생의 돌파구는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제 인생의 돌파구는요. 평생 찾을 거예요. 평생 저는. 제가 경제 생활을 하는 동안은요. 평생 돌파구를 찾을 겁니다. 저한테 돌파구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지금도 찾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찾을 겁니다. 그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좀 어쨌든 간에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환경이 있겠지만 원래 첫 모였던 멤버들이 사실은 제일 좋은 멤버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은 저랑 같이 인생의 돌파구를 좀 좋은 걸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끊임없이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예요. 생각을 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은 바뀌더라고요. 저는 끊임없이 생각을 했고요. 끊임없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현재 만족한 삶을 조금은 살고 있어요. 현재 조금은. 하지만 앞으로 더 만족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돌파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뭐 이거를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편하게 좀 말씀드렸고 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임 때부터 오늘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다음번에 모임 때는 저 말고요. 우리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잠깐 한 30분 정도 좀 이렇게 이런 자기에 대한 생각과 또 주제는 정해진 게 없거든요. 좀 발표하는 시간을 내가 아니 좀 남이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같이 의견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해봤고 오늘 스트레스 끄는 겁니다. 제가 오늘 총대를 맨 거예요, 사실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래서 다음번에 같이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